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서 이제 올해 세 차례에 걸쳐서 시장 격리에 나섰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선이 있죠. 쌀값 하락의 원인을 이제 정부의 대책의 이제 문제로 보고 바라보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아주 간단해요. 정부가 쌀 생산량에 대해서는 거의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어요. 대신 소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통계가 굉장히 부정확해요. 이 농민단체 주장은 애초에 연초에 쌀값이 올라 있을 때 1차에서 예를 들어 5만 원에 사들였으면 그 이후로 시장 가격이 떨어져요. 네. 떨어질 때 다시 사들이려고 하면은 그 당시 시장 가격보다 더 저가로 정부가 매입을 해요. 이게 두 차례, 세 차례 연속되다 보면은 가격은 정부에서 매입을 할 때마다 툭툭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그 농민들 주장은 아주 이렇게 정당한 주장이죠. 적정한 시기를 놓치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썼는데 그리고 매입하는 양은 양대로 늘었는데 정책적 효과는 전혀 없는 정책의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지금 인구 감소라든가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해서 쌀이 아닌 다른 작물에 대한 재배를 좀 적극적으로 공적인 가치를 부여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밀을 대표적으로 수입하는 국가인데 정부에서 2021년부터 밀산업 육성 정책을 해가지고 기존의 보리 재배 면적을 흡수하겠다는 그 발상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예. 더 많은 또 지원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밀산업을 했다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신뢰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식량 안보 차원에서 단일 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네. 경제적 수익을 하게 하는 모델이 아니라 소품종으로 다양한 작물들이 국가 공동체에 존재해야 기후위기라든가 식량 안보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무역 패러다임이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갑자기 우리가 밀농사 안 짓다가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공적 자원과 지원을 높여가면은 현재 농지 면적 안에서 벼를 생산하는 양이 자연스럽게 전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한 10년, 20년 바라보고 농업 대계를 짜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이 많이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곡물 자급률이 44% 정도 되는데 이게 쌀을 제외한 나머지 콩, 옥수수, 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급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자급률이 낮은 이 작물로 지속적으로 이게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과 관련된 연관 산업이 생길 수 있는데 한 3년 하다가 농가에서 그럼 나도 이제 콩을 해볼까라는 시점에 정책이 중단돼 버리면 콩과 관련된 산업도 새롭게 발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농업 정책에 있어서는 지속성과 안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어요. 예. 올해 수확분 신곡을 이제 보관할 저장고가 있는데 그 저장고가 이미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로 경북 북부에서 예천이나 안동에서는 역공매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이게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시장 안에서. 경주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몇몇 농협들이 구매해 가겠다고 작년에 계약을 해놓고는 계약금을 떼이더라도 구매해 가지 않는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역공매라는 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애초에 예전 가격을 정해 놓고 그 예전 가격 이하로 써낸 것 중에서 제일 낮은 가격부터 수매를 쭉 해오는 방법을 역공매라고 해요. 또 매입할 때 되는 시도별로 물량을 배분을 하는데 근데 경상북도에 예를 들자면은 8,000톤이 배정이 됐는데 매입을 하다 보니까 예전가보다 높은 단계까지 매입을 해야 8,000톤을 매입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예전가보다 낮은 쪽에도 아직 남아있는 쌀이 있어. 그러면 경북에 배정되는 건 안 사고 다른 지역의 걸 사는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일 낮은 가격부터 사들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결국 이것이 쌀값 하락을 더 부추기는 결론이 될 수가 있죠.